그림책 연주 뒷마당 호랑이를 사랑하는 법.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쓰고 가브리엘 피노가 그렸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토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데입니다. 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소피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루댕이가 키를 잡았어요. 그렇죠? 루댕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랑이를 사랑하는 법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못하고 읽어버렸네요. 안 읽을 거 치사하게 진짜. 읽은 사람이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기에 막 우기더라고요. 요 이제 호랑이를 사랑하는 법을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나 하는 걸 보여준 아주 재밌는 책인데, 어떤 이는 호랑이를 위험하다고 잡으려고 하고, 어떤 이는 유용하다고 호랑이 껍질을 벗기려고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조금 이렇게 신비스러워 보이니까 신으로 모시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을 해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호랑이를 비유해서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그렇게 이야기한 심도 있는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애쓰셨습니다. 근데 네. 그림책 소개라고 나서 반갑습니다가 왜 거기에 뜬금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렇게 반가웠어요? 근데 그림이 참 재미있는 게요. 호랑이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장미꽃일까요? 장미꽃은 아니고 그냥 꽃이 한 송이 있는데, 이 꽃도 항상 함께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눕기도 하고 좀 시들기도 하고, 또 꽃도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호랑이를 사랑하는 법 그랬는데, 호랑이를 자연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꽃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연과 사랑 이런 얘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좀 짚고 싶은데, 네. 사랑은 생각 속에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탁 와닿지 않아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제대로 짚지 못한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아낀다 또는 아깝다라는 말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누르고 이러는 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롱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아낀다라고 바꾸면 아끼는 사람을 억누를 수 있을까? 아끼는 사람을 희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좀 잘 짚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라는 낱말도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생각 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잡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낱말을 쓸 때 한 번씩은, 특히 주제를 던지는 사람은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일 수 있으며,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말에 이렇게 초점을 둬서 말하고 싶은 건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랑, 아끼다 이런 이야기를 그제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는 시골에서 김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강제로 딸들이 우리 모여서 같이 하자고, 엄마 혼자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자꾸 몰래 해서 또 다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안 먹을 거라고, 안 가져갈 거라고, 아니면 우리 같이 하자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딸 셋과 엄마랑 이제 아버지랑 같이 김장을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올해는 엄마가 또 반칙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한 7시쯤인데 아버지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톡사진이. 김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장 왜 반칙을 쓰냐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다 끝났어,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 아버지가 다 했거든. 또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는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저는 도대체 자식들을 얼마나 아깝게 여기시고 아끼는지가 사실은 느껴지는 거라서, 저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목요일도 갔거든요. 보통 금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얘를 일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딸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또 일을 해요. 엄마랑 같이 하면, 그러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동생, 언니, 엄마, 아버지 모두가 내가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상대 조그맣게 하려고 너무 불이 나게 일들을 해요. 빨리는 끝나지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각자 삶도 힘든데. 그래서 얘가 수요일 날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까 봐 사진으로 딱 김장했다. 조금밖에 안 했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그런데 거기는 저는 도대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80 넘은 노인네들이 뭐라 그렇게 자식들을 아껴. 그러면서도 가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만큼 사랑할 수 있지? 그게 이제 내가 아낄 수 있지? 아까워할 수 있지? 유효할 수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게 도 되지만 이제 책에서 보면 여기 그 호랑이에서 보면 결국은 자연을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우리 인간한테도 사실은 그 사랑은 저는 그대로 두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기를 때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아니라 간섭을 하죠. 그 흔하게 있는 일들이죠. 아이들을 못 믿는 거죠. 믿고 그냥 놔두면 돼요. 믿고 놔두면 아이들은 아름답게 커요. 아름답게. 때론 아찔아찔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고 놔두면 아이들은 커요. 그래서 전 사랑은 믿고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랑이 책에서 마지막에 그 자연을 믿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닐까요? 네, 저도 루탱이 말에 좀 동의하면서 그 사랑은 이제 아끼는 거, 또 더 나가서 이제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려해 줄 때 문제는 좀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배려냐면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해 주는 거죠. 상대의 입장이 아닌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갖다가 배려해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식의 배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독이 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본성, 성품성 그대로 좀 이제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순리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와 사람은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사람 본위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도 해치는. 그러니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온 게 현대 산업사회인 거죠. 근데 저 책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 주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와 사람은 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사랑이 이렇게 차오르고 깃들어 가는 것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까 너는 좋은 나무야. 그러니까 내 정원에만 있어야 해. 그리고 너는 나한테만 공기를 내줘야 돼.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그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지금 이제 루댕이나 별이 말을 들어보면 그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고기를 사랑한 임금이 물고기를 데려다가 자기가 먹는 진성찬을 헤매기고 왜 안 먹느냐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물고기가 죽었다. 뭐 굶어 죽었든지 시달려 죽었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낀다는 것은 그 일을 제대로 잘 짚어서 안다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아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데 뜻밖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을 놔둬야 한다고 하지만 애고 어른이고 단 거 좋아하는데 단 거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든가, 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든지 또 뚱뚱해진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럴 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는 이제 자료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단 걸 먹은 사람들이 이빨이 썩은 사례, 사진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너 이거 좋아? 단 거는 좋지만 이게 싫으면 이거를 요만큼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아울러 가는 것이 특히 어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치와 전 교육의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그건 무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으면 알게 되고, 알면 무엇이 적절한지 그때그때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간섭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경계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할 때 꼭 예를 드는 게, 불이 있어요. 뜨거워하고 아이를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불에다 손을 살짝 대주죠. 오히려 뜨거워 느낄 때까지.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육으로 가지마 이게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는 굉장히 경우마다 다를 거고 다를 거예요. 차이가 네, 그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맞다는 거, 그 알맞춤하고 그이에게 맞추어 준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폈을 때, 살피고 또 살필 때 그이에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길을 살려준다고 해서 아무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엉뚱하게 나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알맞은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루댕이가 말하는데 그냥 삼키긴 했지만, 요즘엔 장애우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었으나 혹은 누군가는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다는 건 존중하되,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꼬리만 붙들고 늘어질 게 아니라 이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애고 어른이고 좀 챙겨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뭐 때를 쓰거나 뭐 어리광을 부려도 돼,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도 아니란 말이죠. 왜? 어른도 아이 못지않게 모자라는 구석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아이만 뭐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른들도 위로받고 싶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네가 이럴 수 있는 만큼
너도 네 값을 해야 해. 네가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는 거나 질서는 있어야 해. 이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리다고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인격으로 스스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이 해야 할 일이기도 그러니까 하죠. 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예를 들면 저는 프랑스 아이들은 아이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운다고 젖을 바로 주지 않아요. 적어도 3번 울 때까지 기다렸다 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런 어떤 좀 욕망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지 않아. 근데 이제 저희 경험에 의하면 저희 이제 큰 형수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길렀냐면 지금 딱 보면 요 오줌 쌀 시간이야. 그러면 기저귀 딱 하면 쌓여 있어요. 그럼 갈아줘요. 그러니까 애가 울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뭐 타령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크니까 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너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뭘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좀 본성적으로 기르고 그 환경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부가 아이들 사람들 결혼하면 그냥 결혼시킬 게 아니라 그런 교육하는 걸 좀 배우게 하고 학점을 따게 하고 결혼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식의 제도나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그 어렸을 때 한 3살까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더 잘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토리나 이런 분들이 더 잘하실 거야. 전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가 쉬워져요 오히려. 근데 그거는 흔들려 놓고 이제 나중에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바로 호랑이 얘기라고 그렇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아이도 자연에서 왔기 어떻게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 아닌 것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뭐 자연은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전 하나하나 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자연은 선하고 자연은 때로는 악하고 또 자연은 아름답고 쓸모도 있고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죠 지혜롭게 하죠. 그리고 또 위험에도 놓여 있고 신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걸 포함한 그것이 전 자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서 선악은 재미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연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해요. 아니, 인간의 근데 관점이죠. 뭐가 악한 거야? 결국은 자연이 나한테 먹을 걸 준다든지 좋은 병치를 느낄 때는 좋은데 또는 뭐 호랑이나 멧돼지가 쫓아와서 도망해야 될 때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념 생각으로 얘기 짓는 것 중에 좋다 나쁘다도 사실은 실제로 닥치는 게 아니야. 무서움은 내가 닥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감을 좋아해는 이게 또 관념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내가 감을 딴 사람은 하나 먹었는데 난 3개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이제 실제로 가까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이니 조은이 선이니 악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생각이 지어낸 말이어서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콕 짚어서 얘기를 겪은 바탕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오해에서 좀 멀어질 것 같다. 이런 그 말씀하시니까 또 최근에 뭘 하다가 그것도 좀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데 옳다 바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올바르다. 옳은 건 뭐고 바른 건 뭐고 그른 건 뭐고 틀린 건 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죠. 말조차도. 네. 우리 제가, 그 말씀은 얼마 일복께서 전에 여러 이제 번 해주셨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혹은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없다. 또 어둠도 없다. 그러니까 선만 있고 덜 선한 상태만 있을 뿐이고 오케이. 또 빛이 있고 덜
덜한 빛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그 누구나 다 이제 그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그 빛만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덜 선한 그런 상태. 선하지 않은. 그쵸?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덜 선한 사람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선 쪽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연은 사실은 그대로 자연 그냥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부딪히면서 뭔가 배우면 지혜로운 스승인 거고, 그날 그냥 폭풍이 내려서 막 그저 나무가 뽑히고 막 이러면 무서운 거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인 거지. 자연 그냥 자연이다. 저는 그냥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제 주체를 인간으로 가지고 인간 입장에서 아까 뭐 호랑이를 예를 들어 동물원 같은 데다 이제 가둬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호랑이를 뭐 이렇게 해버려서 인간이 그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연과 우리 인간도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자연이죠. 자연이죠. 네, 그죠? 흙에 살아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연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순리대로 나는 자연 그대로 냅두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집을 지어야 하며 나무를 베어야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을 파헤치고 뭘 하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그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번에도 잘 생각해야죠. 그 서울의 서초 우면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몇만 가구를 집을 짓는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그리고 사실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몇 안 되는 잘한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나무는 서로 숨을 주고받는 사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인 우리끼리는 서로 해로워. 숨으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서로 내뿜으니까. 그런데 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 자연을 그렇게 그나마 지켰던 것조차도 야금야금 지금 전부 깨부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 자기네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필요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돼. 이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조차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준도 다 부숴야만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사도보고 몇 분한테도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루댕이가 얘기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일 가운데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목욕을 못하게 하는 집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으로 하는 이 패널로만 전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쓸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자연과 같아지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훼손을 많이 한 자연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집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공감해요. 실제로 보면. 그쵸. 저는 사실 루댕이가 그 물로만 씻으세요 할 때 그 씻어 보니까, 작년 여름에 해보니까 늙으니까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냥 비누로 씻거든요. 그렇고 씻으면서도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자연을 더럽히고 있다. 다만 이제 저는 비누로만 쓰죠. 샴푸나 이런 거 안 쓰니까 뭐 계면활성제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늘 민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렇지만, 만약에 제가 시골 같은 데 산다고 하면
그 물로 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좀 지금 못하더라도 곱씹어 봐야 한다. 그리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만 우리는 하고 있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두 식구 사는데도 일주일이면 그 비닐 봉투가 그렇게 다른 이들처럼 라면이나 이런 걸 잔뜩 먹지 않는데도 수북하게 나와요. 정말 민망하고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 미세 플라스틱 사이에 소독을 해도 그 틈 속에 들어가서 병원군이 살아가지고 이 하수로 빠진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뉘우침이 자꾸 몰아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좀 생각하고 공부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까요. 저도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왜 그 수세미 우리 왜 바다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 그 수세미가 다 부직포로 돼 있는 거야. 부직포라는 게 결국 이게 달았어. 그 말은 그냥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흘려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끔찍해지더라고 갑자기. 행주가 부직포고 네. 수세미는 대체로 그 아크릴로 된 짠 거 있죠. 손으로 그것도 짜서. 플라스틱이죠. 어쨌든 플라스틱이죠. 그게 아크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오히려 부직포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네요. 부직포도 결국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짜놓은 거에서 그 짜지 않은 포니까 그게 천이지만 안 짠 거니까 그게 플라스틱이라 결국은 다 플라스틱이야. 이게 미치겠더라고. 야. 그래서 진짜 자연에서 나온 그 수세미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그 호랑이 자연 이야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려면 우리 공생공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그 번역이 됐어요. 범을 아끼는 길이라든가 아끼는 결이라든가 저 같았으면 왜 이게 호랑이는 한자어잖아요. 예. 그런데 범 우리말이고 사랑도 좀 관념에 쌓인 말이니까 직접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은 우리말로 풀면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물수변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라는 뜻이어서 그쵸. 결이 맞고 아니면 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했다면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번역은 우리 이제 늘보한테 맡기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법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그럼요. 하는데 그게 법이지. 또 법꾸라지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누가 학사는 알았어. 말. 그지 말이지. 학사는 뱀을 파리를 전공한 학사는 파리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아는다는 거야. 근데 석사를 하면 날개를 전공을 해. 그러면 파리 날개가 이렇게 생겼구나 안다는 거야. 박사라잖아. 그러면 파리 잘못된 파리 털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한다는 인간들은 그런 거야.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아무튼 우리 오늘 호랑이를 사랑하는 법, 범을 아끼는 결. 네. 그러려면 공생공빈 해야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로 마치면서 오늘 그림책 연주 뒷마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